뉴욕시 거주 아시안계 시니어 4명 중 1명이 극빈층이며 아시안 시니어 극빈층 인구가 10년 새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활동, 자원봉사, 학업 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한 16세 여학생이 학교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다 14세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화이트칼라 범죄 등 중범죄 수사 대신에 불법 체류자 단속에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뉴욕시 노년 인구가 점점 급증하는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은퇴 후 수입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노년층의 극빈화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미래센터는 뉴욕시 전체 인구 대비 빈곤율은 18%에 미치지 못하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율은 10여 년 만에 41%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거의 140만 명으로 미국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달라스시의 전체 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시 70세 이상 인구 중 60%, 특히 브루클린과 브롱스의 70세 이상 중 63%가 은퇴 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반면 퀸즈는 59%, 맨해튼은 53.2%, 스태튼 아일랜드는 52.3%가 일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또 뉴욕 시니어 중 18.8%가 노년층의 가장 큰 사회 안전망인 사회보장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11%는 보조적인 사회보장 수입만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층 극빈화가 두드러지면서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취업률은 무려 66%나 급증했으며 이는 65세 미만 취업률 증가치 6.4%보다 10배나 높은 것입니다. 또 노년층 빈곤율은 히스패닉이 가장 높고 아시안계, 흑인, 백인 등의 순이며 이민자 노년층의 빈곤율이 미국 출생 노년층보다 7% 정도 높았습니다. 뉴욕시 거주 아시안계 시니어 4명 중 1명이 극빈층이며 아시안 시니어 극빈층 인구가 10년 새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미래센터 조사에 따르면 아시안계 시니어 빈곤율은 24.7%에 달했고 아시안계 시니어 극빈 인구 증가율은 전인종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히스패닉 증가율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로별로는 맨해튼에 거주하는 아시안 시니어 극빈 인구가 32.2%로 가장 높았고 브루클린이 26.9%, 퀸즈가 22.4%로 맨해튼에 거주하는 아시안 노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생활이 힘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한인 집단 거주지인 퀸즈보로는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36% 증가, 퀸즈 전체 인구의 17.1%에 달했으며 10년간 빈곤층 시니어가 1.5배 급증했습니다. 퀸즈 시니어의 빈곤율은 14.5%로 10년 전 13.3%보다 증가했고 모든 인종 중에서 아시안 시니어의 빈곤율이 22.4%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히스패닉계 시니어도 퀸즈 거주의 경우 빈곤율은 15.3%로 아시안보다 크게 낮았고 흑인은 11.1%, 백인은 10.7%로 조사됐습니다. 퀸즈 아시안계 시니어 빈곤자는 2013년 11,000명 수준에서 2023년 22,000여 명으로 10년간 무려 1.98배 급증했습니다. 또 퀸즈의 이민자 시니어 빈곤율이 16.7%로 미국 출생 시니어의 빈곤율 10.8%보다 1.5배 이상 높았습니다. 퀸즈 시니어 중 취업 중인 사람은 10년 만에 1.7배 이상 증가했고
취업 상태인 노인도 10년 전 14%에서 2023년 17.7%로 늘었습니다. 퀸즈 시니어 중 19.7%가 사회보장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8.1%는 SSI 보조적 사회보장 수입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취업활동, 자원봉사, 학업 등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1일 향후 10년간 약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번 삭감안 주요 내용으로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의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16세부터 59세의 근로 가능 인구는 질병, 장애, 육아, 학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를 해야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각 주에 지급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기존의 비율제에서 1인당 고정 상한제로 바꾸거나 지원 비율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혜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오바마케어 확대분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화당 측은 메디케이드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며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짜 자격 있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수백만 명이 의료 혜택을 잃거나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삭감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의 재원 마련과 연방정부 지출 축소를 위한 조치로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무고한 16세 여학생이 학교 앞에서 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다 14세 남학생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12일 오후 5시 브롱스 모리스에이나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야외 운동장에서 약 20여 명의 10대 학생들 간의 집단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싸움 중에 한 남학생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다른 남학생이 권총을 건네주고 공격당한 남학생이 3발을 쐈습니다. 이 중 한 발에 스쿠터를 타고 현장을 지나가던 16세 이베트 제프리 학생이 맞았습니다. 이베트는 머리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한 여학생은 이 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아이들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다며 개탄했습니다. 이베트를 죽인 용의자는 14세 남학생으로 나타났고 경찰은 현재 그를 쫓고 있습니다. 14세 용의자는 권총으로 자신의 모친을 협박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중범죄 수사 대신에 불법 체류자 단속에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미국 내 각 지부의 하달한 업무 지침에 따르면 전체 업무 시간의 3분의 1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지원에 할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예전에 FBI 등 법무부 산하의 사법기관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만이 전담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이처럼 FBI가 업무 시간의 3분의 1을 이민 단속에 할애하면 FBI 본연의 임무인 대테러, 화이트 칼라 범죄 척결 등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새로운 연방검찰 수사 지침을 통해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나 자금 세탁, 무역 및 관세 사기, 건강보험 사기 등의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기업 비리 등 화이트 칼라 범죄는 기소의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 죄질이 가벼운 경우 형사 기소하지 않고 개인을 기소하거나 또는 행정적 조치만을 취하라고 지시, 기업 범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연방검찰이 마약 카르텔 단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뇌물 수수 등 해외부패방지법 수사 인력을 마약 단속에 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부패방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낮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사실상 해외부패방지법 수사는 중단한 셈입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6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미국 사우디 간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우선 사우디 데이터볼트가 미국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GE 버노바가 가스터빈 및 에너지 솔루션 142억 달러를 사우디에 수출하고 보잉사는 사우디 항공기 리스 업체 아비리스에 보잉 737-8 여객기 48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게 됩니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 첫 국빈 방문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왕실의 호화로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하기 전부터 사우디 측은 전투기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호위한 채 사우디로 들어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몸소 나와 환영했고 둘은 길게 늘어선 의장대를 지났습니다. 왕실 궁전으로 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은 기병대가 호위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16일까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2025년 관광객 유치 목표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뉴욕시 공식관광청은 올해 뉴욕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 수를 기존 6,720만 명에서 6,410만 명으로 310만 명 줄여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증가한 수치이지만 당초 예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번 조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국제 관광객 수의 급감입니다. 당초 1,410만 명이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수정된 전망에서는 1,210만 명으로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미국 내 국내 관광객도 5,310만 명에서 5,200만 명으로 11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청은 국제정세 불안, 항공료 상승, 캐나다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객 수 감소는 관광 수입의 손실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024년 뉴욕시의 관광 지출 총액은 약 510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는 470억 달러 수준으로 약 4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가 올여름 최대 37만 5천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맥도날드는 12일 오하이오주 매장에서 로리 차베스 디레머 연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얼링거 맥도날드 미국 사장은 회사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윈윈이라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지역 사회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향후 2년간 미국에 900개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맥도날드는 미국 내 최대 고용주 중 하나로 자체 추산에 따르면 미국인 8명 중 1명은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미국 매장에서는 약 80만 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번 채용 계획으로 직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직률이 높아 그만두는 직원들을 신규 직원으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NN은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17만 7천 개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맥도날드의 이번 채용 계획은 큰 규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에 큰 틀에 합의하면서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율도 절반 이하로 인하됐습니다. 백악관은 내일부터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되던 관세율을 현행 120%에서 5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소포 한 건당 100달러 고정세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200달러로 올리기로 한 방침은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미국 시간 14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800달러 미만 소포는 물건 가격의 54%를 관세로 내거나 고정세액 100달러 중 하나를 내게 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800달러 미만 소포의 관세 면제를 폐지하고 120% 관세를 부과, 테무, 알리, 쉬인 등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스위스 협상을 통해 양국이 각각 관세율을 115%씩 낮추는 데 합의한 뒤 이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소액 소포 관세가 인하됐다고 해도 예전엔 한 푼도 부과되지 않던 관세가 54%나 부과됨에 따라 물건값은 최소 1.5배 이상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미국 소비자 부담만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테무 등은 배송액을 면제해주는 최소 주문 한도를 최초 10달러에서 20달러로 지금은 25달러 이상으로 올렸고 이 또한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주말 관세 115% 인하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낮아졌지만
경기 둔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12개월 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 45%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 경기 침체 확률을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다시 원상태로 되돌린 것입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 0.5%보다 2배 증가한 1%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불경기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다. 미국의 수입업체와 중국의 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줄어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줄어들어서 올해 내 금리 인하가 2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는 다음 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88.3%를 기록, 전달 82.8%보다 더 높아졌으며 한 달 전 21.9%와 비교하면 인하 전망이 완전히 힘을 잃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다음 달 발표될 5월 물가지표에서 상승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돼 침체는 피해가도 둔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설립한 가상화폐 업체가 나스닥에 우회 상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설립한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설립 한 달 만에 기존 나스닥 상장업체인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통해 자동으로 나스닥에 상장되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이 지난 3월 말 기존 가상화폐 채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설립한 업체로 불과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상장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우회 상장 작업이 마무리되면 투자자들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이 기업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회사 역시 자사 웹사이트에서 트럼프 가문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의 사진을 올리고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 영향력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고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혈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본격화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자신의 가상화폐를 출범시키는 등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가상화폐에 올인하다시피 하면서 이들과 친분을 가진 한국 기업가들도 상장 계획을 미리 귀뜸받고 이미 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 권위의 오페라 극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의 차기 음악 감독에 선임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X를 통해 레오 14세 교황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초청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강화하고 모든 난민 수용을 거부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49명의 전세기를 지원하고 난민 지위를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초 관세로 인해 4에서 6월 분기에 약 9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한 애플이 올가을 출시될 아이폰 라인업의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적 부진에 빠진 일본 닛산 자동차가 인원 감축 규모를 확대해 그룹 전체 직원 13만 명의 15%인 2만 명을 해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미국의 4월 관세 수입이 3월보다 87% 급증한 163억 달러를 거둬들여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의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겨졌습니다. 지난 3월 펜실베니아주에서 모친의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모친 1급 살인 혐의와 폭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4도, 최저 기온은 5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40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욱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월 1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